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자, 오전 시장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12시 반이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자, 시청자분들 전부 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심주 좀 몇 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오전 시장에 좀 특이주, 벌써 이제 상한가를 간 것도 있고,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을 지금 쫓아가서 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세를 준 종목은 또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길게는 20일, 30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올라가고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MPC죠. MPC는 이렇게 보면 항상 폐배터리, 대장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 정부하고 기업은 이제 폐배터리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사실 MPC에 대한 재물을 좀 보면 높지 않아요. PBR 1.35. 보통 좀 낮은 위치에 많이 급등하지 못한 종목들도 PBR이 꽤 높은 편인데 이 친구는 상한가를 시원하고 좀 버텨주고 있는데도 PBR 1.3배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시총이 3,400억인데 매출이 4천억씩 자기 시총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흑자 기조를 굉장히 잘 유지하는 단단한 회사로 보여집니다. 현금 유보율이 이렇게 보면 1,400%로 굉장히 많고 부채 비율이 좀 55% 굉장히 적죠. 그리고 배당 성향도 상당히 좋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MPC의 주가를 보면 일봉에서 자 이렇게 보면 이달 상한가를 시연했죠. 그래놓고 보통 상한가를 시연하면 크게 하루 이틀 밀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5일선 근처 오지 않고 이렇게 저점들을 아직 잘 지켜주면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순간 딱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쫓아가 사는 것보단 잘 대응하는 게 좋고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이 좋은데 사실 잘 올라가는 종목들은 30분 몽상 이렇게 21선을 훼손했다가도 복귀해주고 잘 훼손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30분봉 같은 자리를 기준으로 MPC는 좀 대응하는 게 좀 나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오늘 나름대로 그래도 상한가 갔다가 급락하기보다는 옆으로 좀 잘 버텨주는 이런 좋은 모습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MPC뿐만이 아니라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여러 종목들이 있죠. 파워로직스라든가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이어서 계속 이 테마 상위권에 와 있는 게 지금 토스 관련주고, NFT도 좀 올라 있고, 게임 관련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 오늘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이런 토스 관련주들은 사실은 지금 꽤 높은 편이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이날 거의 상한가를 가고, 지금 MPC점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급등했기 때문에 5일선 자리 같은 가격들을 기준으로 잘 보는 게 중요하고, 2월도도 좀 급등했다 꼬리 달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면 정확히 제가 20개선 맞고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맞고 떨어지고 있고 바로 쫓아가 사는 것보다는 역시 전체적으로 눌림목 조정권에 사는 게 좋죠. 대신정보통신도 토스 관련주인데 이렇게 월봉 대바닥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눌림목 줄 때 사놓으면 사실 크게 비싸지 않은 위치라 오히려 좀 매력이 있는 이런 친구들 같습니다. MBT 같은 친구들은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추세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죠. 중기 추세인 주봉 같은 데서도 역시 20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 관심권에 두긴 하는데 일단 일본 같은 데서 이전 저점 이탈하거나 그러면 좀 칼손절 해주는 게 좀 나름 상황 좋아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사면 소식이 좀 있죠. 이 특별 사면 소식이 있어서 박근혜 관련주로 시장에서 몇 개가 있어요. 자, 대유플러스, 대유에이텍, 대유에이피, 대유 형제들하고 이지, TIM 이렇게인데 대유플러스는 오늘 많이 올라갔다 꼬리 달고 있죠. 자, 월봉에서 보면 일단은 예전에 많이 올라 떨어지는 거라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주봉에서도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이죠. 약간 이 점이 좀 조심스럽고 일봉에서는 21선을 깬다거나 그런 거는 급등하게 꼬리 길게 달았기 때문에 21선 같은 자리를 깨면 좀 손절해주고 깨지 않으면 일단 홀딩하는 전략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난해 보입니다. 자, 대유에이텍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면 이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들 아직은 지켜주고 있어요. 주봉에서 보면 아직 추세 전환 못 해놨죠. 이 5선 돌파한 척을 해야 추세 전환을 하는데 아직 못 해놨기 때문에 역시나 급하게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게 좋아 보이고 대유AP 같은 종목들이 월봉에서 보면 이제 대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형태죠. 차라리 대유AP 같은 종목들이 좀 안정감이 있고 이번 주에 좀 옆으로 가다 이제 5선 회복시켜주면 5선부터 다시 떼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유AP가 오히려 상황이 나와 보이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21선 위에서 출발하죠. 꼬리가 딱 여기 찍었는데 내일부터라도 5일선이 20선 돌파한 자리에서 21선 안 깨면
이렇게 241선 근처까지 순간 한번 급등할 수 있으니까 이때 급등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WAP 정도가 조금 무난해 보이고, 이지가 이제 가스 관련주인데 사실은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어요. 아직 추세전을 못 해놔서 대응할 때 일봉에서 21선 같은 자리를 기준으로 대응,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 동양물산 이제 TIM도 이 박근혜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20개월선 잘 버텨주고 있죠.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 전환을 좀 해놓은 상태예요. 따라서 TIM 같은 종목이 한번 뛰면 20주선까지 뛸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봐도 이렇게 이제 이 매물대를 수하고 나가는 과정인데 여기 저항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 41선. 요거 뚫어주는 거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짧게 차익 실현해도 되고, 뚫어주고 나가면 일단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이 좀 나와 보입니다. 이건 이제 그 한 가지 정보인데, 연말 이제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주식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하면 되고, 28일까지 주식 매수해놓고 이제 그 다음날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28일까지 일단 매수를 해두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조이시티가 이 건십벨트 1억 다운로드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죠? P2E로 제휴 도약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좀 기사들이 있습니다. 조이시티를 보면 좀 높긴 높아요. 월봉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때가 사상 최고가인데 저번 달에 찍었죠. 이때를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고, 주봉에서 보면 5선 돌파하고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 앞에 변곡점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매물대가 되고 돌파해서 나가고 있죠. 가격으로는 14,300원대가 되니까 이런 14,3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삼성전기가 반도체 기판 설비에 이제 1조 원 정도를 투자할 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주가 상당히 좋죠. 사실 삼성전기 같은 주가들이 대형주기 때문에 한번 이 추세를 틀면 쭉 잘 살아날 수 있고, 특히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20개월 잘 유지하고 있죠. 이렇게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뚫어줘야 될 가장 강력한 변곡점을 뚫어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라, 역시나 삼성전기는 꼼꼼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일단 가까운 매물대가 있긴 있어요. 20만 원대. 그렇지만 아직 추세가 잘 살아나고 있어서, 자, 일봉에서 이렇게 갭 띄어서 올라갈 때 쫓아가서 물릴 수 있으니까 항상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쁘게 음봉 떨어지고 5일선 만나고 조정 거치고 돌아 나갈 때, 즉 눌림목이죠. 그걸 기다렸다가 관중에 넣어놨다가 대형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나아 보인다. 반드시 쫓아가서 하는 것보단 눌림목에 매수하는 게 계좌를 수익권부터 출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대응을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프레시오바이오파마에 대한 좀 얘기가 있네요. 그죠? 프레시바이오파마가 감염병 혁신 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코백스 마켓 플레이스에 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호재가 아니어서 근지 몰라도 그렇게 반등이 주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 대단하죠. 지금 프레시바이오파마 상당해서 고점이 24,000원인데 지금 저점이 19,750원, 이번 달도 거의 2만 원대까지 위협하고 있고, 주봉에선 전혀 추세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이전 저점을 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고, 이전 저점 안 깨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자, 이렇게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도 이렇게 다중바닥을 좀 그리고 있는데, 5일선 같은 자리 이전 저점 회복해주지 못해서 아직은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깔끔하게 턴이 돼서 돌아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적인 부분은 걸릴 수 있고, 단지 좀 짧게 내가 이 종목 갖다 수익 내고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19,750원대를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좀 섹터들이 좋은데, 자, DIC가 상한가를 갔죠. 아까 오전에만 해도 갈 수 있을까 해도 그냥 갔고, 강하게 뚫어줘야 될 이제 5개선을 뚫어줬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주식은 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을 깨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20절 뚫어놨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월요일 날 아마 갭 띄어서 가겠죠. 그러더라도 꼬리 달았을 때 이렇게 2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격은 5,200원대가 되고 5,390원이죠. 일봉에서 꽤 살짝 밀렸다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20주선 깨면 많은 부분을 토해내게 되고, 자, 241선을 기준으로 한번 급등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제 바로 뛰기보다는 먼저 바로 뛸 수도 있긴 하지만, 깰 자리 깨게 되면 다시 이렇게 5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옆으로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철저하게 기준을 갖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좋고, 경창산업도 오늘 좋죠.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5개월선 잘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역시나 DIC처럼 이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라도 밀릴 때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3,350원. 일봉에서도 저게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분봉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55선, 20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5선 깼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이제 경계해야 되고 거래량이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을 다 잡으면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는 음봉이라든가 옆으로 가는 자리들 또는 5일선 같은 만난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스웨이미스 같은 종목도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원체 낮은 가격이죠. 지금 월봉 대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자, 추세를 틀어서 올라가고 있고 주봉에서 만약에 이번 주에 5선 위에 올려놓으면 다음 주 한주 정도는 또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봉에서 보명을 급등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막 쫓아가지 말고 다음 주에 운봉이나 하루 이틀 떨어지면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S&T 모티브인데 S&T 모티브도 이제 월봉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 친구는 오늘 거래량에 특별한 변화가 보이지 않죠. 이렇게 물론 그동안 원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순간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직 거래량 들어올 때까지는 크게 뛰지 않을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5일선 근처에서 이제 매집한다고 생각하고 매수해 놓으면 한두 번은 이렇게 241선까지 딱 뛸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스윙으로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갖고 시간을 갖고 들어가면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자, 원익 P&E를 좀 보면 월봉에서 이제 11선 회복해주고 있는데 좀 아슬아슬하죠? 잘 올라가다가 추세가 하향쯤에 있는 거라. 자, 주봉에서 보면 5선 회복을 해줄지 못해줄지 지금 시간이 이제 1시쯤 다 돼가는데 완벽히 회복해주면 다음 주에 턴이 돼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그 자리가 이제 21선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전기충전 관련주기 때문에 일봉에서 21선 깨지 않는 한 들고 가겠어. 그러면 딱 21선 기준으로 매수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전에 좀 살펴본 특유주였고요. 마지막으로 로봇주 한번 볼게요. 로봇주가 원체 핫한데 로보로보가 좀 긴 꼬리를 달았죠. 지금 이 친구 거의 급등한 가격이 15%대가 거의 제자리 왔는데 4%대까지 사실 로봇 관련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계속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쫓아가서 하게 되면 요새 꼬리들 많이 달죠. 지금 이제 보면 전부 다 로봇 관련주들 유진 로봇을 비롯해서 왼쪽에 다 매물대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반대 쫓아가서 하지 말고 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조금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5일선 기준 이렇게 21선 기준 그렇듯이 반드시 본인만의 어떤 나는 5일선 기준으로 매수 진행할 거야. 난 21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하겠어. 히로보디스처럼 나는 5일선만 깨지나 홀딩할까 이렇게 본인만의 전략을 갖고 하면 앞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쭉 꼼꼼히 좀 관심을 갖고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우선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